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골반 통증입니다. 함께 살펴볼 자료는 골반 통증, 진단 및 치료라는 제목의 의학 텍스트 일부인데요. 사실 이 골반 통증이라는 게 약간 한편의 미스터리 소설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스터리 소설이요? 네. 범인, 그러니까 통증의 원인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 숨어 있고 또 잘못된 단서인 증상들이 진단을 막 헷갈리게 만들기도 하잖아요. 오늘 저희가 한번 의사라는 탐정이 되어서 이 복잡한 사건 파일을 같이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거 아주 흥미로운 비유네요. 그럼 그 비유에 딱 맞는 사실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 자료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그리고 좀 놀라운 점이 뭐냐면요. 골반 통증이 반드시 부인과 문제에서 비롯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정말요? 네. 자료에 따르면 골반 통증으로 병원에 찾은 환자 중에 최대 60%는 그 원인이 부인과가 아닌 다른 곳에 있었다고 하거든요. 잠시만요. 60%요? 네. 예를 들면 뭐 충수염, 담낭염, 심지어 장폐색 같은 그런 소화기계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와, 그럼 골반이 아파서 산부인과에 갔는데 알고 보니까 원인이 쓸개, 그러니까 담낭일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건 정말 생각도 못했네요. 듣고 보니 의사들 입장에서는 환자가 아랫배가 아파요라고 했을 때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정말 막막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미스터리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진단의 첫 단계가 무엇보다 중요해지는 거죠.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랑 실제 문제의 근원지가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이번 사건 해결의 첫 번째 단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탐정이 된 기분으로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해보죠. 자, 환자가 골반 통증을 호소하면서 진료실에 들어왔습니다. 의사가 가장 먼저 하는 일, 그러니까 첫 번째 수사 단계는 뭔가요? 가장 먼저 확인하는 건 이 사건이 지금 당장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가 이겁니다. 아, 위급 상황인지부터. 네, 즉 쇼크 상태에 빠졌거나 복막 전체에 염증이 퍼진 징후처럼 당장 수술실로 가야 하는 그런 초응급 상황인지부터 가려내는 거죠. 이건 정말 망설일 시간이 없어요. 일단 최악의 시나리오부터 배제하고 보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거의 동시에 정말 중요한 절차가 진행됩니다. 바로 임신 여부를 확인하는 거예요. 아, 임신이요? 네, 가임기 여성이라면 월경력을 묻고 혈액 검사, 그 베타 HCG 검사를 통해서 임신 가능성을 아주 신속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이건 자궁의 임신이라는 잠재적으로 아주 위험한 용의자를 초기에 특정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도 아니고 자궁의 임신 같은 급한 문제도 아니라고 판단되면 그 다음은 이제 본격적으로 단서를 모으는 단계로 넘어가겠네요. 환자의 증언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맞습니다. 여기서부터 아주 꼼꼼한 탐문 수사가 시작돼요. 통증이 언제부터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뭐 콕콕 쑤시는지, 묵직한지, 다른 곳으로 뻗치는지, 그리고 어떤 특정 상황, 예를 들어서 성관계나 배변 혹은 식사 후에 더 심해지는지 같은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물어봅니다. 환자의 모든 이야기가 다 중요한 단서가 되죠. 그렇게 단서를 모으면서 의사들은 머릿속으로 일종의 용의선상을 만드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수사의 방향을 결정할 아주 중요한 분류 기준이 등장해요. 이 통증이 갑자기 시작된 급성 사건인지 아니면 오랫동안 계속된 만성 사건인지 아, 그리고 월경 주기랑 관련이 있는 주기성인지 전혀 상관없는 비주기성인지를 구분하는 거죠. 이 네 가지 분류가 앞으로의 수사 방향을 결정하는 일종의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분류를 통해서 수많은 용의자들의 범위를 획기적으로 좁힐 수 있는 거군요. 맞아요. 물론 자료에서도 주기성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 비주기성 통증을 일으키는 등 항상 명확하게 나뉘는 건 아니라고 덧붙이긴 했지만요. 네, 맞아요. 미스터리 소설에서도 범인이 알리바이를 조작하듯이 질병도 때로는 전형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항상 여러 가능성을 열어둬야 합니다. 그럼 먼저 갑자기 들이닥치는 어쩌면 응급실에 가야 할지도 모르는 급성 골반 통증이라는 사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료에서 가장 먼저 지목하는 용의자는 골반염 PID네요. 네, 골반염. 이건 자궁, 나팔관, 난소 같은 상부 생식기관에 감염이 생긴 상태를 말합니다. 전형적인 증상은 최근에 시작된 양쪽 아랫배 통증이고요. 성관계 시에 통증이 더 심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뭐 25서 미만이거나 성파트너가 여러 명인 경우를 위험 요인으로 꼽던데 네, 그렇긴 하지만 사실 성생활을 하는 요성이라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꽤 흔한 질환이죠. 그런데 이 골반염 진단에서 아주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어요. 자료를 보니 확진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의심만 되면 바로 치료부터 시작한다고요. 보통은 정확한 진단 후에 치료를 하는 게 순서 아닌가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네요. 그게 바로 골반염 치료의 핵심입니다. 골반염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나중에 불임이다, 만성 골반통, 또 자궁의 임신의 원인이 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거든요. 후유증이 무서워서. 그렇죠. 그래서 확실한 증거를 찾기 전에 정황 증거만으로도 일단 용의자를 제압하고 보는 겁니다. 그만큼 시간과의 싸움이 중요한 거죠. 그야말로 선조치 후보구 전략이네요. 네, 맞습니다. 또 다른 강력한 용의자로 자궁외 임신도 언급됩니다. 전체 임신의 약 2%에서 발생하고 대부분 나팔관에 착상된다고 하는데 이건 정말 위험해 보여요. 맞습니다. 자궁외 임신은 특히 나팔관이 파열되면 복강 내에 엄청난 출혈을 일으켜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초응급 상황입니다. 와, 그래서 자료에서도 강조하는 게 피임 여부와 상관없이 가임기 여성이 갑작스러운 복통이나 비정상적인 질 출혈을 보이면 항상 자궁외 임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골반 감염이나 나팔관 수술 이력이 있으면 위험이 더 크다고는 하던데요. 네, 그렇지만 놀랍게도 상당수의 환자에게서는 이런 특별한 위험 요인이 발견되지 않기도 합니다. 정말 예측 불가능한 범인이군요. 그 외에도 급성 통증의 원인으로 난소에 생긴 물혹, 그러니까 난소낭종이 터지거나 꼬이는 경우도 있고 자궁 내막염, 자궁근종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그리고 정상 임신 초기에 유산기가 보이는 절박유산, 같은 용의자들도 정말 많네요. 그렇죠. 이처럼 급성 통증 사건들은 그 긴급성이랑 위험도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짜 범인을 가려내는 감별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갑자기 찾아와서 우리를 놀라게 하는 급성 통증에 대해 이야기했네요.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을 더 괴롭히는 건 이런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매달 혹은 거의 매일같이 찾아오는 그 지긋지긋한 만성 통증 아닐까요? 이른바 미제 사건처럼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자료에서도 만성 골반 통증을 매우 복잡하고 또 환자에게 큰 좌절감을 주는 상태로 묘사하고 있어요. 이 만성 사건의 가장 대표적인 용의자는 바로 월경통입니다. 월경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원발성 월경통이에요. 이건 특별한 질병이라는 범인 없이 발생하는 통증입니다. 병이 없는데도 아프다고요? 그럼 대체 왜 아픈 거죠? 주된 원인은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 때문입니다. 이 프로스타글란딘을 일종의 경고 메신저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워요. 경고 메신저요? 네, 월경 때가 되면 이 메신저들이 자궁 근육에 지금 수축해 하고 신호를 보내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메신저들이 너무 열정적이어서 거의 비명을 지르는 수준으로 자궁을 쥐어짜는 거죠. 그래서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보통 월경 시작 직전이나 직후에 시작해서 한 2, 3일 안에 사라지는 특징이 있고요. 메신저가 너무 열정적이라는 비유 귀에 쏙 들어오네요. 그럼 두 번째는 몸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아픈 경우겠군요. 자료에서는 속발성 월경통이라고 부르던데 어떤 질병들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나요? 네, 속발성 월경통의 가장 유력한 용의자 중 하나가 바로 자궁 내막증입니다. 원래 자궁 안에만 있어야 할 자궁 내막 조직이 자궁 밖, 예를 들면 난소나 복막 같은 엉뚱한 곳에 가서 자라는 병이에요. 이 조직들도 자궁 내막처럼 월경 주기에 따라 피를 흘리는데 그 피가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몸 안에 고이면서 염증과 통증, 유착을 일으키는 거죠. 듣기만 해도 끔찍하네요. 극심한 월경통은 물론이고 성교통, 배변통까지 유발할 수 있다니 삶의 질이 정말 떨어질 것 같아요. 여기서 아주 흥미롭고도 까다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 자궁 내막증의 병변이 얼마나 심한지와 환자가 느끼는 통증의 정도가 반드시 비례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네, 비례하지 않는다고요? 네. 병변은 아주 경미한데 환자는 극심한 통증을 호소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수술로 열어보니 상태가 매우 심각한데도 정작 환자는 통증을 별로 못 느끼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아니, 그건 정말 의외인데요? 그럼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가 아프다고 해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가늠하기가 정말 어렵겠어요?
맞습니다. 진단이 훨씬 더 복잡해지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자궁내막증 진단이 어려운 겁니다. 통증이 주기적일 수도 비주기적으로 계속될 수도 있어서 더더욱 그렇죠. 이 외에도 만성 통증의 원인으로 자궁근종, 자궁근육층으로 내막 조직이 파고드는 자궁선근증 등이 있고요. 또 배란기에 짧고 강하게 나타나는 배란통도 언급됩니다. 베란통, 그거 독일어로 미텔슈메르츠라고도 부른다고 자료에 나와 있던데요. 이름이 참 특이해요. 네, 중간 통증이라는 뜻이죠. 월경주기 중간에 나타나는 통증이라서 그런 이름이 붙었어요. 보통은 난포가 터지면서 나오는 소량의 체액이나 피가 복막을 자극해서 생기는 일시적인 통증으로 봅니다. 자, 이제 범인들의 정체가 어느 정도 드러났으니 이들을 어떻게 다룰지 치료 전략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급성 사건과 만성 사건의 해결 방식이 당연히 다르겠죠? 물론입니다. 급성 통증은 원인에 따라서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골반염은 앞서 말했듯이 의심되는 즉시 항생제 치료를 시작합니다. 보통 세프트리옥손 근육 주사를 맞고 14일 동안 독시사이클린이라는 항생제를 먹는 방식이 사용돼요. 심한 경우엔 입원도 해야겠네요. 그렇죠. 고열이 나거나 농양이 의심되는 심한 경우에는 입원해서 주사 항생제 치료를 받아야 하고요. 그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자궁 외 임신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무조건 수술해야 하나요? 그건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혈압이 불안정하고 파열이 의심되면 지체 없이 응급수술로 출혈을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상태가 안정적이라면 그 메토트렉세이트라는 약물을 사용해서 임신 조직을 자연적으로 흡수시키는 내과적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어요. 아, 수술을 피할 수도 있군요. 네, 그게 아주 큰 장점이죠. 그럼 만성 통증, 특히 많은 분들이 겪는 월경통 치료는 어떤가요? 흔히들 온찜질이나 운동, 식단 조절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다료를 보니까 이런 방법들이 사실 과학적인 근거는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물론 국소적인 온찜질이 일시적으로 통증을 완화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료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근거가 확실한 치료법으로 꼽는 것은 바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NSAIDs입니다. 아, 우리가 흔히 아는 이부프로펜이나 나프록센 같은 약들이요? 맞습니다. 무려 80% 이상의 환자에서 효과를 보인다고 해요. 80%요? 그렇게 효과가 좋은데도 왜 제 주변에는 여전히 월경통으로 고생하는 친구들이 많을까요? 약을 잘못 먹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 80%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20%가 생각보다 많은 걸까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답은 어떻게 먹느냐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료에서 강조하는 핵심은 바로 복용 시점이에요. 아, 타이밍. 네, 최상의 효과를 보려면 아프기 시작한 후에 먹는 게 아니라 월경이 시작되기 하루나 이틀 전, 그러니까 통증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복용을 시작해서 2에서 3일간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아, 아까 말씀하신 그 열정적인 경고 메신저 프로스타글란딘이 비명을 지르기 전에 미리 볼륨을 줄여놓는 거군요. 바로 그 원리입니다. 통증 유발 물질이 생성되는 것 자체를 미리 차단하는 거죠. 이미 통증이 최고조에 달한 뒤에 먹으면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그 외에 경구 피임약도 배란을 억제하고 자궁내막 성장을 줄여서 월경량과 통증을 모두 효과적으로 줄여주는 아주 좋은 치료법입니다. 그럼 진단도 어렵고 통증도 심하다는 자궁내막증은 어떻게 치료하나요? 이건 좀 더 복잡할 것 같은데요? 네, 자궁내막증은 통증 관리가 치료의 핵심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복합 호르몬 성분이 든 경구 피임약이나 프로게스틴 성분이 들어있는 자궁내장치 IUD 같은 호르몬 치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요. 이걸로 병변의 진행을 억제하고 통증을 조절하는 거죠. 그런데도 효과가 없으면요? 이런 치료에도 반응이 없거나 증상이 너무 심하면 그때는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하기 위해 복강경 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의학 텍스트를 쭉 따라가 보니까 골반 통증이라는 하나의 증상 뒤에 정말 다양한 얼굴의 범인들이 숨어 있다는 걸 알게 됐네요. 급성부터 만성, 부인과 문제부터 소화기 문제까지요. 결국 핵심은 통증을 그냥 참거나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제대로 된 수사, 즉 정확한 진단을 통해 진짜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분석의 가장 큰 시사점은 하나의 증상 뒤에 숨겨진 수많은 가능성을 이해하는 것이죠. 일시적인 배란통부터 생명을 위협하는 자궁의 임신 파열까지 같은 통증이라는 이름 아래 전혀 다른 이야기가 존재하니까요. 이건 우리 몸이 얼마나 복잡하고 정교한 시스템인지, 그리고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파일을 덮기 전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자료를 보면 원발성 월경통 환자들이 이부프로펜 같은 표준 치료제에 모두 똑같이 반응하는 건 아니라고 해요. 이건 아까 말한 프로스타글란딘 외에 또 다른 염증 경로가 통증에 관여할 수 있다는 걸 암시하거든요. 아,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앞으로 우리 몸의 염증과 통증 경로에 대한 이해가 더욱 정교해진다면 흔한 통증에 대한 표준 치료라는 개념은 어떻게 진화하게 될까요? 어쩌면 미래에는 개인의 염증 프로필을 분석해서 그 사람에게만 딱 맞는 맞춤형 진통제가 처방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